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4월 4일 날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연히 이제 그 초미의 관심사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별의별 지금 이제 썰들을 풀어내고 있는데 뭐 그 썰들이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그렇게 듣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자기 자유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JTBC가 이번에 좀 놀라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JTBC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가 짓거리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자기 역할을 다 했는데 얘네들을 보면은 언론사로서의 어떤 역할은 이미 상실한 게 아닌가 싶어요. 탄핵 정국 때만 이렇게 언론에 그게 이제 확 올라가 가지고 자기들 이제 수입을 올리는 이런 언론사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의 혼란을 갖다가 먹고 사는 이런 언론사가 언론사라고 할 수 있나요? 이재명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은데 JTBC의 J가 이재명이었나 찌재명이었나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JTBC가 이번에 어떤 보도를 했냐? 요거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게는 선고 못해. 헌재가 내부 결론은 이미 내렸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렇게는 선고 못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라고 하는 게 뭘까? 그렇게는 선고 못한다. 아마 JTBC가 지금 보도하고 있다 보니까 기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기각 이런 식으로 선고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헌재가 정리가 됐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JTBC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JTBC가 자기들이 이제 그 뭐 보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좀 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JTBC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무슨 소스가 있고 누구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JTBC가 했던 얘기대로 만약에 4월 4일 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JTBC한테 이거 책임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국정감사라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이거를 알 수 있는 소스는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8명밖에 없죠. 헌법재판관들밖에 없잖아요. 그 헌법재판관들이 철저하게 이 평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결론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갖다가 특정 언론사한테 이런 식으로 뿌렸다 흘렸다 이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국정감사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JTBC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조금만 더 보시면은 재판관 판결이 5대3 구도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렇게 탄핵 선고가 늦었던 이유 자체가 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인용표가 확보가 안 됐으니까 6명의 인용표가 확보가 안 되고 5대3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그 3명 같은 경우는 정현식, 조한창, 김복형 이 3명의 보수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절차를 문제 삼아서 기각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예상했고 실제로 뭐 그런 식의 보도들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JTBC는 지금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시간이 이렇게 길어진 것도 애당초 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5대3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작부터 5대3 구조는 깨졌고 이미 만장일치로 의견이 정리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의견 같은 거를 정리하고 꼼꼼하게 이제 그 판결문 같은 거를 작성하느라 선고문을 작성하느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뭐 인용이 5명이 되고 기각이 3명이 된다면은 선고 자체가 불가한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선고 날짜가 계속해서 늦춰졌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JTC가 보기에는 가짜 뉴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한번 좀 궁금하거든요. JTBC는 무슨 소스가 있고 무슨 뭐 보도 능력이 뛰어난 애들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뭐 새로운 뭐 뭔가를 갖다가 막 밝혀내고 이런 어떤 능력이 투철한 뭐 이런 애들도 아닌데 어디서부터 도대체 소스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과감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아예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문짝의 썸네일 자체는 그렇게는 선고 못해. 이렇게 지금 이제 헌재가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JTBC가. 뭔가 JTBC 쪽에다가 이런 식의 소스랄까 이런 것들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문영배, 이미선 뭐 이런 어떤 그 뭐 요쪽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물론 이제 JTBC와는 다르게 탄핵 선고 하루 전날까지도 이 재판관들의 입장이 의견 일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앙일보를 통해 가지고 처음 이제 그 보도가 나왔었죠. 그 내용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고 날짜를 정하는 것조차도 회의실에서 고성이 터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의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 평의 과정에서도 계속 지난주부터 보도도 나왔죠. 한국일보에서 지난주부터 고성이 오갔다. 8명의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4월 1일 평의 당시에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문영배가 아예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합니다. 됐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됐죠라고 하는 요 두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해 봤을 때 계속해 가지고 재판관들이 야 이거 왜 자꾸 선고 날짜를 시간을 끄냐 빨리 해가지고 이거 끝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아마 불만을 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성이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JTBC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장일치가 이미 다 됐어. 만장일치가 다 돼가지고 선고문을 그냥 꼼꼼하게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야 라고 한다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 고성이 오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고 날짜를 정하는 것조차. 제가 봤을 때는 이 고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보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JTBC의 저 얘기는 그냥 자기의 꿈 같은 이야기, 그냥 뇌피셜에 불과한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그런 식으로 해왔었고요. 자, 그러면은 4월 1일 날 평일에 했었을 때 문영배가 이런 식으로 됐죠 라고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서까지 선고 날짜를 4월 4일로 잡았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영배는 무슨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겠어요. 4월 4일 날 선고할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겠죠. 지금 이제 많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건 4월 11일입니다. 4월 18일이 이제 문영배랑 이미선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게 되죠. 근데 관례적으로 봤을 때 탄핵 선고를 하고 난 뒤에 일주일 정도는 헌법재판관들이 출근을 안 한다라 그래요.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문영배랑 이미선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4월 11일 날 딱 선고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자기 이제 안 나오고 그리고 4월 18일 날은 퇴임을 딱 하게 되는 요런 구도를 실제로 문영배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4월 11일에 선고를 하고 싶었지만 재판관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4월 4일로 옮기게 됐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왜 도대체 재판관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성까지 나오면서 문영배한테 재판 날짜를 갖다가 빨리 앞당기자라고 주장을 했을까? 요거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능성이 두 개 아니겠습니까? JTBC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장일치가 이미 돼 있어. 인용이 되겠다라는 게 만장일치가 돼 있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근데 자꾸 뭔가 문영배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기각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게끔 그리고 또 민주당 애들이 압박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싫어. 그래서 빨리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첫 번째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왜냐? 정말로 만약에 만장일치로 이미 인용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애당초 문영배가 시간을 끌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작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판받을 것도 없고 비판받아가지고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뭐하러 비판받았겠습니까? 진작에 그냥 그렇게 선고해버렸으면 되는 것이지. 이만큼 지금 이제 시간이 끌어지게 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JTBC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인 게 아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방증인 것이고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몇 명의 재판관들 한 두 사람이 될지 세 사람이 될지 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각에 대한 각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을 갖다가 문영배가 뭔가 계속 시간을 끌어줌으로써 민주당 애들이 지난주부터 무슨 뭐 발광하지 않았습니까? 뭐 줄타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뭐 재판관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판을 깔아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영배한테 비판했던 거 아닐까? 나는 내 생각을 정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시간 끌지 말고 어차피 우리도 다 생각 정하지 않았냐? 빨리 그냥 선고를 합시다.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4월 4일 날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과연 JTBC가 얘기한 게 맞을지 맞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것대로 JTBC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누구한테 도대체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떤 소스를 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지 말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